일곡지구 불법 매립 쓰레기 제거를 위한 주민 모임 윤민호 공동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지금 일곡동에는 약 11,000세대, 약 3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네. 인근 삼각동에 약 15,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일곡동이 1980년대에는 생활 폐기물 매립지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곡동이 이제 택지 지구로 조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개발이 되어지는데, 개발하면서 가장 골칫거리가 요 생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요 개발의 주체였던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네. 광주시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 생활 폐기물을 전량 수거해서 네. 운정동 위생매립장으로 반출하는 걸로 협의를 하죠. 그런데 이제 막상 쓰레기를 이렇게 걷어보니까 쓰레기 양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입장으로 보면 예상했던 비용보다 비용이 과다 지출이 예상이 되어지고요. 네. 광주시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단축될 것 같은 위기에 놓인 것이죠. 네. 이래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 택지지구 내에 다시 재매립하는 것으로 네. 방향을 선회합니다. 근데 문제는 네. 택지지구 내에 다시 이 쓰레기를 재매립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가지고 환경부에 여기다가 쓰레기를 매립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승인을 득한 후에 해야 하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 승인을 득하고 매립한 게 아니라 불법으로 마구잡이로 매립해버렸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네. 불법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을 했고 네.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광주시가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요 근린공원이 인근에 바로 그 초등학교, 중학교 네네. 시설하고 밀접히 있거든요. 여기 일곡 초등학교 옆에 있는 게 이 근린공원입니다. 네. 여기에 약 6만 톤. 삼근린공원 옆에는 일동중학교가 있거든요. 네. 일동중학교 옆에 있는 삼근린공원에 9만 톤. 그래서 양측이 합하면 약 15만 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15만 톤 하니까 잘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네. 15톤 덤프 트럭에 약 10,000대 분량이 여기가 묻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영화에 보면 참 어이가 없다 이런 표현을 네. 저희가 썼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일단 이 문제가 96년에 네. 북구의회에서 당시에도 이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북구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저질렀고 이것을 광주광역시가 묵인방조했다. 네. 이 쓰레기는 다 운정동 위생매립장으로 다 전량 반출하는 것 이에 대안이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25년 동안 어떠한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시에서 시립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곳 삼근린공원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에 네. 땅을 파보니까 요 지하 4m에서 지하 11m까지 약 네. 7m의 거대한 쓰레기산을 발견하게 된 네.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광주광역시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이건 책임이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을 보고도 묵인방조했거든요. 네. 이 범죄를 같이 했던 공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광주광역시의 책임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 불법을 저질렀던 공기업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 문제를 네. 책임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나라 전체가 적폐청산이 화두지 않습니까? 네. 적폐를 청산하는 이유도 잘못을 저지른 것도 문제지만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광주광역시의 입장을 보면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곡 주민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진행했는데 저희도 이제 환경 영향평가 할 때부터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요 책임 당사자가 광주광역시인데 광주광역시가 영향평가를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범죄자가 수사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중간 보고를 광주광역시가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가 가관입니다. 네. 예를 들면 요 쓰레기가 썩게 되어지면
그 오염된 침출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쓰레기도 이번에 터파기 공사를 해보니까 그 지하 4m에서 11m까지 쓰레기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침출수 오염도를 측정해 놓은 결과가 이 근린공원이 2ppm, 그 3근린공원이 4ppm이었거든요. 네. 2ppm이면 이건 2급수예요. 은어가 살고 사람이 목욕할 수 있는 물입니다. 깨끗해도 너무 깨끗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토양 오염을 저희가 표면에서 표층, 중층, 심층 이렇게 이제 오염도를 측정하는데 문제는 지하 땅속 깊숙이 쓰레기가 묻혀 있는데 표면보다 땅속 깊이 들어갈수록 니켈, 아연, 불소, 비소 이런 게 더 검출이 안 돼요. 네. 이런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광주시의 유일한 지금 해결책은요. 환경 영향 평가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 답 이상은 어떤 것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25년 전에 이렇게 불법으로 박대한 쓰레기가 묻혀 있다는 이 사실도 저희는 놀라웠는데 네. 문제는 그 이후에 사후에 25년 동안 어떤 관리도 하지 않았고 이 책임을 방치했던 광주시가 지금 오히려 더 뻔뻔하게도 오히려 나중에 차분히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고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막론해서 다 이야기하는 게 민생이거든요. 네. 저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 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환경 문제 이게 이제 집약돼 있는 게 일곡동 쓰레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우선하는 저는 민생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지 1년이 다 되어지는데 네. 이 문제에 적극적인 정당이 유일한 정당이 민중당뿐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총선 후보들 중에 북구 우리 9명으로 광주 지역에 가장 많이 후보가 등록했는데 네. 예비 후보 중에 윤민호인 저 혼자만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일단은 쓰레기 문제 요 대책위 차원에서는 이 총선 때 최대한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이 문제 해결책을 이번 총선 기간에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곡 주민들은 지금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밝혀진 곳만 두 군데 근린공원 지하에 약 15만 톤의 쓰레기가 묻혀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증언에 의거하면 일곡지구 곳곳에 쓰레기가 불법적으로 매립되어 있다 이렇게 주민들의 증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광주광역시가 도대체 일곡지구 내에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묻혀 있는지 이것부터 저는 정확히 밝혀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과 해결책을 저는 광주광역시가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제시해야 된다. 아울러서 정치권도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민생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것을 스스로 좀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당과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